2025년 1월 21일 오후 10시 34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팅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트럼프 취임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행정명령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말 한마디에 국내 증시가 영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국내 증시는 곧 있을 이제 설 연휴가 또 길고요. 그리고 BOJ, 일본 금리 관련으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를 이루고 있는 주 포지션들은 아마 엑시트 전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현금 보유를 하고 자리를 다시 잡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전 없이 조선 쪽은 계속 리레이팅인데, 본체보다 자회사들의 수주 목표치들이 계속해서 이제 죄다 초과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괜히 커버리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는 부분들이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침에 생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생개미 생방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좋은 내용들 좀 공유 드릴 수 있으니까요. 와주시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마인드봇 등장 관련주 유진 로봇, 로보로보, 휴림 로봇 등등등 로봇 관련주들이요. 일명 감성교류 목적으로서 만든 로봇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인데요.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운동신경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말 그대로 친밀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들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 본질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과의 소통,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기고 이제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정 표현이 중심이고 다양한 이제 표정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잠깐 제가 이제 사진을 봤었는데 굉장히 좀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그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봐서 그런지 뭔가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 거예요. 자, 트럼프는 한국조선을 높게 평가합니다. 관련주 HD,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현대임세이슨. 트럼프가 국내 한국조선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직접 과거의 눈으로 평가를 했을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과거 행적을 좀 살펴보면은 과거에 한국조선업에 관심이 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면 국내에 와서 조선업을 분명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견제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으로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5월쯤에 이제 뉴저지 유세에서 한국은 조선산업 플러스 하드웨어 산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한국의 조선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현대차가 원내린다 자율주행 개발, SOS의 와이팜, 슈어소프트 등등등. 와이팜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관련으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넣습니다. 자, 현대차가 기능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SDV 전용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시제품을 넘어서 자율주행을 비롯한 기능 등을 테스트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점은 테슬라가 사용한 엔드-투-엔드 방식이죠. 모듈 방식하고 엔드-투-엔드 방식이 있는데요. 모듈 방식은 잘 안 쓰죠. 이제는 업데이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이 기능을 탑재하는 현대차의 첫 차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그래서 AI와 카메라가 중심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테슬라를 이제 기조에서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편을 보고 이제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아마 좀 유용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텔 매각설 찌라시 진짜일까? 관련 인텍 플러스 퀄리타스 제주 반도체 등등등. 며칠 전부터 사실 인텔 매각설이 장중 찌라시로 자꾸 돌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머스크하고 글로벌 파운드리 쪽인데 인텔 인수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국내 시장은 위에서 말했듯이 트럼프의 시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최측근인 머스크가 거론이 되는 건 역시나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부 찌라시 내용성이라고 치우치기에는 인텔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되는 애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드론의 기술 비약적인 발전 관련주 에이럭스 제이션 시스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사실 드론은 실제로 아주 영향력이 컸고요. 현대전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술로서 뽑혔었죠. 저비용에다가 고효율.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드론은 유인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명피해까지도 사실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머스크가 언급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성기가 도래해버렸고, 공격이면 공격, 방어, 뭐 탐색, 뭐 안 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첨단 기술로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드론의 주목도는 아마 나오는 거에 따라서 움직임성들이 아주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와 파리 기후 협정 탈퇴, G2파워 우진엔텍 등등등.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몇몇 가지는 빠르게 처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파리 기후 협정 탈퇴도 그 중에 하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과거 임기 때에도 한번 탈퇴를 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인물이라서 아닌 것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틀어지면 과감 없이 그냥 버리고요. 그래서 거침이 없는데 당시 이제 오바마 시절에 16년도였죠. 오바마가 이 협약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고 등록을 됐었는데 그 이후 20년도였나요? 바로 탈퇴를 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는 석유 및 가스의 중심으로 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당연히 원전은 여기서 포함이 될 수밖에 없겠죠. 파리 기후 협정은 친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은. 그죠? 그래서 확실히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K전선은 데이터 센터의 비례, HD 현대일렉트릭 LS 계열 등등등. 제가 어제도 이제 전력 관련해서 내용을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아마 좀 영향력이 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AI 산업 인프라의 확장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변압은 교체 주기가 이미 넘어선 곳이 아주 많기 때문에 또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죠. 트럼프 2기가 본격 출범이 된 이 상태에서 전선과 전력기기 기업들은 기대감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수요 문제를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계속 동일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항공청 업무 25년 추진 계획 관련주 루미르 AP성 LK300 HVM. 올해 제가 우주 관련으로는 얘기를 거의 드린 적이 없습니다. 1월달 요번 연도 드리면서 우주 관련해서 내용을 공유를 안 했는데 항공청을 기준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조금 공유를 드려본다면 25년 우주항공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오늘 발표됐거든요. 세 단락으로 나눠져가지고. 근데 우주산업은 아시겠지만 머스크의 스페이스X로부터 국내에 관심이 붙어서 이제 나왔던 이제 의미가 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우주 항공산업은 꽤 유능한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타트업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기술력은 가히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나로만 보더라도 그죠? 그리고 폭이 좁은 건 사실인데 요번에 이제 가스터빈 엔진의 국산화 기술 개발 방안을 마련한다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전략 기술을 계속해서 이제 발표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25년도에 우주는 꽤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 고무값 가치성 높아진다. 금호석이요. 제가 과거에 사실 아무도 언급을 한 적이 없었던 합성 고무를 과거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슈 중에 하나였기도 했지만 합성고무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천연고무는 이제 전기차 판매에 따라서 가치가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비슷한 석유서 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다운 사이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성고무 수요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천연고무 가격은 거의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한 6, 7년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천연고무 생산국을 보면 사실 인니하고 코트디부아르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들이 계속 생산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성고무값은 분명히 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값어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차기 대권 후보자들 주목도, 김문수, 우원식, 이재명, 김동연. 윤 대통령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조기 대선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 정치 섹터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좀 알 수가 없는데, 리서칭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조사 결과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흐름을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진짜 뭔가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치 주목도는.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이 인물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 뇌수술 로봇 FDA 고형화 큐렉스. 이거는 이제 이틀 전에 사실 내용이 나왔었던 거였는데요. 저는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공유는 하긴 했었습니다. 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로는 하진 않았는데, 다른 포인트로 좀 공유를 했었는데, 이제 FDA에서 승인이 받은 거면은 사실 완료가 되었다고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CMI입니다. 워낙,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CMI는 더 이상 이제 고형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워낙 오늘 이제 급등락이 심했기 때문에 체크 정도를 해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FDA 승인은 자체로서도 굉장히 대단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움직이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어요. 이 시장에 대한 포커싱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안에서 사이클에서 자꾸 돌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좀 체크를 하신다면은 좀 의미가 있는 시장이고 좀 배울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흡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아침에 좀 생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